소소한 결혼식이라고 부르셨었잖아요. 저 이름 때문에 이제 소소를 붙이신 것도 있고 또 평범함을 좀 드러내고 싶어서라고 하신 부분도 있었는데, 평범함을 더 우리 관계의 특별함을 나타내는 것보다 더 강조했다는 것이 약간 아쉬운 부분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식 컨셉을 생각하실 때 가장 좀 주안점을 두셨던 부분들, 제가 또 참여했을 때 진짜 지극히 평범했다라고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두 분이 이제 맞춰 입으신 옷 색깔이나 뭐 춤추면서 입장하셨던 거나 또 되게 색다르고 너무 특별해서 좋았던 부분도 있거든요. 어떤 것들을 좀 주안점을 둬서 준비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소소한 결혼식이라고 이름을 붙이긴 했지만 사실 그렇게 평범하게 결혼식을 하고 싶진 않았어요. 예복 색깔부터 그냥 저희가 좋아하는 색깔로 맞춘 거거든요. 너무 좋았어요. 저는 핑크색, 얘는 올리브색, 서로 좋아하는 색깔로 예복을 맞춘 거예요. 근데 저 색을 구하려고 진짜 고생했거든요. 예복점에 가도 저 색으로 하고 싶다고 하니까 놀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색깔의 원단을 찾는 데만 한 1시간 넘게 걸릴 것 같아요. 그 예복 색깔부터 저희가 입장할 때도 그냥 딴딴따단 이게 아니라 가요에 맞춰서 이제 춤을 추면서 입장을 했는데, 그 보통 결혼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편이 신랑이 먼저 입장을 하고 그 다음에 신부가 뒤이어서 아버지 손잡고 이렇게 근데 요즘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네. 그래도 여전히 네. 넘겨주는 식으로. 네, 그런 식으로 하는데 저희는 어쨌든 같이 입장을 하는데 그냥 같이 입장을 하기는 심심하니까 춤을 춰보자. 둘 다 춤은 못 추지만 약간 한 분이 더 소극적이셨던 것 같긴 한데 네, 저는 못 이겨서 쳤습니다. 약간 끌려가는 건지 춤추는 건지 모르는 느낌이 살짝 있었던 것 같긴 해요. 사실 이제 제가 이제 춤을 정말 못 추는데 이제 저도 동의를 한 부분은 이제 즐거운 결혼식을 하자고 이제 저도 그 부분 동의했지만 춤은 절대 반대했어요. 절대 반대라니까 너무 재밌다. 아 근데 이거 못 이겼어요, 이게 고집을. 그래서 제가 느꼈어요. 오소리님은 부케 들고 막 이렇게 하는데 한 명은 약간 춤인지 아닌지 모르겠더라고. 약간 이렇게 그냥 맞죠? 그 느낌을 제가 느꼈어요. 정말 노력 많이 했습니다. 아무튼 그 포인트는 즐거움 막 이런 게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즐겁게 하자라고 생각. 그리고 우리가 우리 방식대로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주례도 없이 했고 그냥 남이 그렇게 앞에서 우리한테 맞아요. 뭐 이렇게 해주는 게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서 그냥 사회만 일시. 그리고 저희 보통 성혼선언문이라고 하죠. 근데 저희는 그 말 자체가 싫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는 다짐문이라는 말을 써서 서로에게 서로를 약속해주는 그런 것들을 다짐문으로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에 조금씩 변주를 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단체 사진 찍을 때는 성술사 맞나? 맞아, 성소리. 그것도 얘는 아마 반대를 했을 거예요. 표정 안 좋아. 표정 안 좋아. 이거 뭐 운동적인 차원에서 결혼하냐 이런 느낌이야 지금 표정이. 그죠? 결혼식에서 단체 사진을 찍는데 그런 거를 하냐. 그죠? 그리고 저희 결혼식에 같이 기획을 해준 총괄을 해준 친구 한 명 있는데 걔도 되게 반대를 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결혼식에서 너 뭐하냐 이거 집회하냐고 막. 얘기 듣다 보니까 우리의 결혼식이 아니라 너의 결혼식이 아니. 네, 사실 이 결혼식은 저의 로망을 이루기 위한 제 로망을 실현하는 거였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의 로망이었어요, 결혼식은. 진짜로 말 그대로 진짜. 네. 알겠어요. 아니 한 명의 로망이 사실 많이 실현되더라고요. 다른 이성애자 커플들도 좀 더 원하는 사람이 밀어붙인 대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제가 좀 더 고민을 했던 지점은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그 결혼 제도에서 이분법적인 언어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지양하고 그 아까 성혼선언문 대신 다짐문에 대한 얘기도 오소리가 해줬는데 결혼식이라는 게 뭔가 사랑의 시작을 알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끝을 알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의 행사에 불과하다는 거를 좀 말하고 싶어서 그런 내용을 담았고 또 뭔가 이게 결혼을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개개인이고 그 개인의 인격체가 그 개인으로서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존중받아야 된다는 내용을 생각하면서 그걸 제가 썼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는 기존에 막 사람들이 많이 하는 이성
커플의 결혼식에서 뭔가 그렇게 서로를 좀 제약하는 언어들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저희도 그렇게 뭔가 특별함을 추구하면서 뭔가 평범한 결혼식을 했는데 사람들이 저희가 약간씩만 변주를 두고 큰 틀에서는 어쨌든 그런 일반 결혼식처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에 있어서 약간 감동을 받았다고 해요. 그냥 일반 진짜 결혼식을 올리는 식장에서 하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면서 남들 다 하는 거 다 하고 뭐 단체 사진도 찍고 그 뒤에 피로연도 열고 그리고 막 누구는 막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결혼식장 막 한 구석에서 아기가 울고 있고 근데 그런 게 너무 그냥 정말 평범하게 느껴져서 더 감동적이었다. 동성 부부들도 동성 커플들도 이런 식으로 결혼식을 할 수 있구나. 그런 부분에서 그냥 감동을 받았다는 분들이 많았어요. 요즘에는 결혼 안 한 사람 많잖아요. 이성애자 커플 중에서도 아예 결혼을 안 하겠다 또는 결혼해도 아이는 절대 안 낳겠다 이런 이성애자 부부도 많고 또 특별히 여성 차별과 굉장히 연결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결혼은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특별히 두 분은 이제 결혼식 전과 후의 관계도 변하지 않았는데 그리고 국가에서 특별히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니고 결혼식을 왜 하셨는지 또는 결혼 제도에 동성 커플도 편입되는 게 이 제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왜 중요할까요? 항상 좀 고민을 계속 하고 있는 지점이고 그 질문도 많이 받는 부분이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여성들의 어떤 권익을 생각하면서 뭔가 비혼을 선언하기도 하고 그 비혼식을 아예 올리기도 하시고 한편에서는 그런 비혼과 관련된 어떤 공동체 중심의 움직임이 있는가 하면 성소수자들은 어떻게 계속 혼인을 하려는 것을 이제 하니까 이게 마치 대비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누군가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는 편입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기존 결혼제도 자체를 뭐 이렇게 추앙한다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숭배한다거나 막 너무 그 안에 나도 들어가고 싶어 이런 흡수되고 싶은 마음으로 이 운동에 동참하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기존 결혼제도에 어떤 문제점이 있고 그 역사적 맥락이 있는 거고 근데 그 문제까지 우리가 그대로 답습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평등한 어떤 관계로서 제도 안에서의 어떤 권리가 보장되는 것, 권한이 부여되는 것을 우리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걸 주장하려는 맥락이지 그냥 똑같이 따라하겠다라는 의미 그런 단순한 의미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래서 저는 그게 비혼 운동이든 아니면 성소수자들의 혼인평등 운동이든 사실 그 핵심은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평등한 관계이냐 아니냐가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뭐냐면 그 여성들을 중심으로 비혼을 선언하게 되는 것도 연함 간의 성 권력관계 속에서 이 운동이 발생하고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성소수자들도 이성의 중심주의 사회 안에서 권력이 어떤 집단에게 더 많이 가 있고 어떤 집단에게 더 가지 않았고 하는 것에 문제 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결국에는 가족을 다양하게 구성할 권리는 정말 엄청 그래서 맞닿아 있는 지점이라고 오히려 이게 대비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좀 같이 이제 고민을 좀 나누는 시간이 앞으로도 좀 더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사실 저희 결혼식 자체만으로 뭔가 사람들한테 큰 울림을 준 거는 있는 것 같아요. 아, 우리도 결혼을 할 수 있구나. 우리도 뭔가 결혼이라는 걸 선택할 수 있구나. 저는 기존에 그런 존재하는 제도에서의 진입조차 어려운 이런 거는 엄연한 평등권 침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동성혼이 가능해야 된다는 거지 우리가 그냥 기존 결혼제도를 답습하겠다 이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비혼주의도 존중하고 동성혼도 근데 같이 가야 된다. 이건 절대 대립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런 가부장제 사회를 무너뜨리고 뭔가 이런 새로운 가족 제도를 세워야 된다. 이런 차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결혼식 하객 중에도 비혼주의자들도 많았고 근데 저희 결혼식 축하해 준 거고 그래서 그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와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게 결혼 제도를 이용하든 아니면 그 기존의 결혼 제도를 거부하든 누가 이제 뭘 원하느냐까지 가지 않아도 지금 현재 결혼 제도 안에서 누가 행복한가를 그냥 물어보면
아 지금 누가 행복한 집단이야, 누가 행복하기 쉽고 누가 더 살기가 손쉬운가. 근데 그 손쉽게 살 수 있는 게 그냥 제도가 잘 돼서인지 아니면 그 제도가 누군가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자격을 제한하거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역할을 더 힘을 더 많이 부여하는 방식이어서 그런 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좀 다른 맥락이 있지만 같은 지점도 있다고 생각해요. 비혼 운동과 그 혼인 평등에 대한 거는 그 기존에 누군가만 손쉽게 권력을 가져가고 행복해질 수 있는 좀 불평등한 지점에다가 균열을 내는 부분에 있어서는 동일하지 않나. 그래서 그 두 권리가 대립되는 게 아니라 기존의 권력 체계에 대한 도전이고 그것을 흔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신데 아주 큰 동의가 되는 것 같고,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